네, 반갑습니다. 8월 9일 화요일 장중시황입니다. 자, 시장의 경계 심리가 조금 확대가 되면서 약간의 조정을 보였습니다. 미국 증시도 이제 상승 출발했다가 밀리는 모습이 좀 있었죠. 기술주들의 어떤 부담감 이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실적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지면서 거기에 따른 주가 하락이 좀 있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이제 뭐 분위기는 나쁘진 않습니다. 일단은 외국인 수급은 매도로 전환된 모습이긴 합니다만 계속 매도로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문제될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자, 또 외국인들 매도를 친다고 하더라도 또 기관이 그 부분들도 받아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또 기관 매수가 들어오면서 네, 시장의 어떤 분위기를 계속 중심을 좀 유지해주는 그런 형태의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전차 군단이 일제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차 군단이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지금 시장이 조정을 받죠? 네, 전차 군단이 조정을 받죠? 네, 같은 맥락 보시면 됩니다. 자, 시장이 올라가려면 누가 가야 되는지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요.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는 어떤 애들이 들어와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종목들은 개별적인 재료에 따라서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도록 하죠. 자, 종합주가지수 상황 보시면 오늘 약간 마이너스 국면입니다. 네, 살짝 밀려 있고요. 음봉인데, 자, 이것도 오후에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왜냐면 보합 수준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주가 흐름이 바뀌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 좀 보시면 되겠고요. 분봉 상황 보시면은 이제 저점을 지금 잡으려는 모습인 것 같아요. 11시 넘어가면서. 저점이 형성되려는 모습인 것 같고요. 아침에 이제 떠서 시작했다가 쭉 밀려 내려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현재로서는 일단 저점을 잡았다라고 확신할 수는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넘어가 준다면 괜찮을 것 같고요. 오늘 시장이 안정권에 들어가려면 2490포인트 이상까지는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주가가 상승해서 움직임이 나타나 줘야 되는데 횡보를 통해서 저점을 잡아놓고 가는 게 낫겠죠? 그래서 한 12시나 1시 정도까지는 이렇게 2490 아래쪽에서 움직이다가 장 막판에 올려주는 모습이 나타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거기까지는 예상을 해보는 거고요. 그렇게 안 나오게 됐을 경우에는 일단 약세 흐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다만 주가가 많이 밀리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비슷해요. 네, 특별하게 바뀌는 부분은 없고요. 일단 지지선 위쪽에서 계속적으로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관점은 괜찮네, 버티만 하네, 이런 식의 느낌들 가져가실 수 있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자, 그래서 시장 걱정은 딱 그럼 안 하셔도 되겠고요. 수급이 일단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수급 동향은 계속 오늘 지저분합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그냥 델로 난리인데, 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방향이 조금 바뀐 모습은 좀 있어요. 자, 금융투자가 매수를 해주는 모습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순 매수에서 매도로 떨어졌는데, 이것도 뭐 계속 확장되는 모습이 아니라 유지가 되거나 아니면 또 살짝씩 매도가 줄어드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라면은 수급적인 전체 측면이 오후로 들어갔을 때 네, 뭐 순매수로 바뀐다거나 그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기금이 어찌되든 관계없고요. 금융투자와 외국인들의 동반 매수가 들어오게 된다면 시장은 오후에 반등이 가능하다. 플러스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지금은 뭐 특별하게 부담을 가질 만한 내용은 없겠는데 대신에 조금 시장이 좀 정체된 듯한 느낌, 재미없어, 이런 느낌도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시총 상위 종목군들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삼성전자, 그 다음에 하이닉스 둘 다 이제 1.6% 이 정도씩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것뿐만 아니라 현대차도 지금 2% 약세를 보이고 있죠. 얘네들 왜 빠지는 거예요? 네,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7월 초 대비해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둘 다 많이 올랐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조금 반납해주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가는 거고요. 다시 이제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이제 얘네들이 이제 하락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전기전자와 자동차가 하락으로 전환돼서 다시 신저가가 나오게 된다면 시장은 네, 또 2300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시장이 지금 빠져야 될 이유가 있느냐? 없죠.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시면 되겠어요? 분위기는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기 낫습니다. 자, 어느 정도 일단 내려오는 것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계속해서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올라가면은 이제 또 수급의 불균형이거나 또는 매수하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또 들어와서 매수를 하게 되거나 버티게 되잖아요. 지금처럼 조금 올라갔을 때 이제 팔을 먹을 걸, 이런 생각이 들어야지만이 개인들이나 이런 쪽에서 물량을 뺏어가지고요, 외국인과 기관들이 네, 매집을 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사고 조금 파는 그런 형태의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현대차도 마찬가지예요. 자동차 부품주나 자동차 전체적으로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약간씩 조정 들어가는 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감안하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되겠고요. 자, LG에너지솔루션이나 LG화학, 네이버 조금 반등이 있었고요. 삼성 SDA 2차전지 쪽에서 반등이 조금 진행되는 모습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강세 계속 보여주고 있죠. 셀트리온이 지금 제일 주목받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가는 동안에 계속 놔두세요. 놔두시고 주가가 이제 또 변동을 보일 때는 그때 추세에 따라서 지지선의 어떤 이격도에 따라서 대응 전략을 다시 짜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런 정도고요. 뭐 특이사항은 없는 모습인 것 같아요. 뭐 1, 2% 정도 빠지는 거야 뭐 얼마든지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는 거라서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큰 부분은 없어요. 어떻게 달라진 건 없고요. 여기 HLB도 지금 반등세 계속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알테오젠,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런 지금 약간 그 바이오 쪽 움직임들이 좋아졌어요. 지금 중소형주 쪽에서도 바이오 종목군들의 움직임들이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은 바이오 쪽으로 또 뭐가 집중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면서 이제 코로나 상황이 다시 악화되면서 이쪽으로 다시 사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시젠 같은 경우는 지금 그냥 그렇죠. 뭐 반등이 조금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만은 그냥 그렇다라는 걸 참고해보면 그냥 그래요.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뒤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약간 하락폭이 좀 큰 종목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약간의 변동성, 그런 것들이 좀 있다라는 것을 참고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개별주들 움직임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개별주들 움직임 보시면 지금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볼게요. 제너포커스가 오늘 강세 보인 이유가 있죠. 하림을 인수한다. 하림도 오늘 강세 잠깐 출발했었다가 어제 치킨 드신 분 계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림이 이제 제너포커스한테 인수된다, 그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이 뉴스 상황을 살펴보시면 제너포커스가 하림을 인수한다 이래가지고 하림이 제너포커스를 인수한다 이렇게 돼 있죠. 하림이 제너포커스를 인수한다. 그래서 지금 이제 주가가 많이 급등한 이유는 대부분 이렇습니다. 그 피인수기업이라고 그러죠. 인수를 당하는 쪽, 팔려가는 쪽 입장에서는 주가가 상승하는 거고요. 사가는 입장에서는 일단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면 더 좋긴 한데, 지금 하림이 바이오 산업 진출이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닭고기 회사가 바이오 산업 진출한다. 물론 좋은 효과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시너지라고는 생각이 좀 애매하죠. 그러니까 하림 같은 경우는 주가가 상승했다가 밀리는 효과가 당연하다. 돈도 쓰는 거고 신사업이라는 어떤 불투명성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르온이라든지 이런 종목도 오늘 강세 보이고 있는데, 얘네들은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정보통신이나 이런 종목들 지금 반등세 나가고 있잖아요. 애플페이 관련한 부분에서의 움직임입니다. 이거는 어제 상한가였고 오늘 이제 10%에 대한 급등인데, 오늘까지는 일단 아직은 그냥 두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오후에 만약에 1,500원 밑으로 밀린다 그러면은 매도 포인트를 보시는 게 유리할 수도 있겠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딱 그런 정도 움직임이다 보시면 되겠고, 오늘도 뭐 상승이 그렇게 크게 나타나는 종목들 많지 않습니다. 3% 이상은 지금 119개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관망세가 유지가 되면서 시장이 진행되고 있다 판단하실 수 있겠고요. 하락률 같은 경우는 어땠을까요? 모아데이터 오늘 1등이네요. 계속 빠지네요. 얘는 뭐 답이 없어. 계속 빠지고, 버킷스튜디오 어제 강하게 올랐었는데 오늘은 그 상당 부분을 지금 반납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노시스, 금양 이런 것들 지금 단기 급등한 종목들을 계속해서 또 이제 물량 터트리면서 끌어내고 막 이런 모습이 계속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기 급등한 종목들 따라가게 되시면 굉장히 피곤한 상황 볼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현대에너지솔루션 마찬가지고요. 이런 모양새도 있고, 지금 이제 상승 쪽에서 보게 되면은 실적 좋은 종목이 있어요. 좀 큰 종목인데 CJ제일제당 이런 종목 지금 보면은 9% 올라갔죠. 이 40만 원짜리 종목인데 요것도 지금 보면 이제 실적 좋다는 얘기 나오면서 주가 상승하는 모습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제 현재 만들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식이고요. 일단은 시장은 각자 재료가 있는 종목군들은 또 상승세를 보이는 거고, 또 그렇지 않은 것들은 시장에 맞춰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좌 상황은 오늘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밀리는 포인트가 많지 않고요. 또 올라간 종목들은 또 올라가는 대로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인 어떤 변수는 좀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움직임이 괜찮게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한일시멘트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다시 들어왔다가 나가는 형태의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이제 중부지방에 그 수재가 많이 나타났죠.
많이 나왔죠. 그 홍수가 나타나서 굉장히 이제 물폭탄 얘기 있었는데 또 도시재건 관련한 종목 중에서 이제 특수건설이 포함이 되죠. 그러니까 이쪽 부분에서 이제 주가 상승이 좀 있었습니다. 오늘 17%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진 모습인데 뭐 비가 더 많이 온다거나 또는 이제 수혜에 대한 어떤 포인트가 더 많아진다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부담이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내용이고요. 현대해상 같은 경우는 이제 아침에 좀 많이 내렸었거든요. 근데 다 복구를 해줬죠. 침수자동차 엄청나게 많은 건 뉴스에서 보셨을 거예요. 이 침수자동차에 대한 손해배상 이런 것들이 이제 보험료 지급으로 많이 나갈 수 있다. 뭐 약간 부담되는 내용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보험주들이 아침에 좀 약세를 보이는 모습 좀 있었습니다. 근데 다 회복돼서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자, 매매 동향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11시 10분 자료를 살펴보게 되시면 기관 쪽 먼저 볼게요. 기관 쪽 보시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매도가 있는데 규모는 많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금융투자가 들어오게 되면 또 상황이 바뀔 수 있어요. 금융투자가 근데 지금은 매수 국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어떤 방어 이런 것들이 나타났을 가능성도 있겠다 보시면 되겠죠. 얘네들은 위에서 팔고 밑에서 사는데 귀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했을 거라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셀트리온이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계속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매수는 계속적으로 진행해주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사는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네, 좀 주가가 상승률을 보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외국인들 쪽 넘어가게 되시면은요, 네, 제일제당 실적 좋은 종목, 그다음에 얘네는 마찬가지죠. 상승하는 종목들 위주로 매수가 들어와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인지 올라가서 따라가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삼성전자 매도가 있는데 오늘 좀 많아요. 1,500억. 이게 이제 오후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삼성전자의 매도가 가장 세게 나타나면서 이제 시장을 좀 붙잡고 있는 모습이에요. 만약에 오늘 삼성전자를 저렇게 매도를 하지 않고 매수 쪽으로 들어갔거나 아니면 보합 수준 정도만 유지했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오늘 제법 올라갔을 거라 생각됩니다. 즉 시장이 상승하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시장의 상승을 붙잡기 위해서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 삼성전자를 팔아야 된다. 근데 물론 매도 규모가 오전이기 때문에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매도 규모가 얼마큼 나오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근데 그동안 사들였었던 그 물량에 비하면 사실 외국인들의 매도는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7월달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한 4조 원 정도 사들였죠? 8월달 들어서만 하더라도 지금 2조 원 넘게 사들였었던 부분이었고요. 그러니까 7월달부터 8월달까지 해가지고 외국인들 순매수가, 시장에 들어온 매수가 거의 6조 원 갖게 된다는 얘기인데, 이 정도, 6조 원 좀 되는 건가요? 그 정도 많은가? 네, 그렇게 많나요? 네. 아무튼, 그 정도, 한번 볼까요? 네, 투자자 이거를 보면, 기간별 집계가 지금 어디 있을까요? 네, 수급 동향에서 볼 수 있을까요? 네, 여기 있네요. 기간별 집계 보시면, 여기서 한번 보자고요. 2022년이죠. 네, 22년 7월 1일부터 잡고요. 그 다음에 2022년, 네, 8월. 지금이 이제 8월이니까 8월 오늘이 9일까지 잡아볼게요. 자, 4조 원 정도 되는 거네요. 7월 달부터. 근데 7월 1일부터가 아니라 7월 중반부터 하면 어떻게 될까요? 7월 한 18일 이때부터 매수가 본격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요때로 치면은 좀 다른 상황이 나올라나요? 이때는 또 좀 주네요. 네, 그러니까 7월달 같은 때까지 해서 이제 4조 원이네요. 총 다 합쳐서 4조 원 정도 순매수가 들어왔다. 자, 그러면 지금 오늘 한 1,000억 정도 파는 거, 괜찮죠? 1,000억 정도 파는 거 괜찮은데, 오늘 수급적으로 보시면은 팔 생각이 없어 보여요. 네. 그럼 기관 금융투자와 외국인 순매수가 같이 동시에 들어오게 된다면, 지수는 오후에 플러스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의 수급 동향이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으면 많이 밀릴 일은 없어요. 대신에 종목들, 특히 삼성전자 같은 종목들을 가지고서 시장이 야 너무 올라간다 안 돼 이거 붙잡아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또 너무 내려간다 안 돼 이거 사들여 이렇게 해서 움직임을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주의 역할은 그런 거예요. 대신에 시장이 끌려 올라간다, 시장이 이제부터 반등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나왔을 때는요. 당연하게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또는 현대차 이런 대형주 쪽에 매수가 들어가면서 주가가 상승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여기에 베팅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어떤 상승 흐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요. 또 걔네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포트폴리오 전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오늘도 포트폴리오는 상승, 수익 중에 있다. 계좌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시총 상위로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시장 전체의 어떤 분위기를 좌우할 수 있겠지만 내 포트폴리오 내에서는 다 일정하잖아요. 삼성전자도 100만원, 아니면 다른 것도 100만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1점 몇 프로 내렸지만 다른 개별주가 한 5% 올랐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계좌는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간들을 우리가 참고하고 들어갈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시장에 대한 관점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 보면서 진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오전 시황 얘기해 드리고요. 뭐 특별히 걱정할 거 없어요. 오후에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더 좋은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여유 가지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따가 오후에는 월급 종목 말씀드리죠. 월급 종목 오늘 원래는 세 종목을 준비를 했었는데 하나가 먼저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거는 월급 종목에서 제거를 좀 했고요. 그냥 지금 네 마이너스권에 살짝씩 들어와 있는 종목들 두 종목. 근데 약간 대형주라고 볼 수 있는 종목 이게 스카이라이프를 이제 제가 월급 종목으로 준비를 좀 했었는데 얘가 이제 많이 올라가 버려가지고 조금 이제 제거를 좀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종목들 이제 중소형주가 2개 남았습니다. 그래서 걔네들 위주로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네 한번 이따가 오셔가지고 들으시면 되겠고요. 이따가 실시간 방송 참여 못 하시는 분들은요 녹화 방송으로 들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들으시고 네 많이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해드리고요. 네 시장 걱정하지 말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느긋하게 대응들 하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이따 오후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